오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2% 빠졌습니다. 그래서 2670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우리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계속 확대하다가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만회해서 약세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낙폭을 좀 줄였고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환율이 급등세를 했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틀 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은 샀습니다. 외국인 기관을 팔았죠. 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순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9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이 판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순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13일인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에 300기 자폭 드론 그리고 탄도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그리고 개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 출발 좋지도 않았고 그냥 그 흐름이 낙폭 계속되다가 조금 만회가 된 상황에서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이건 역시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들어섰고 개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돈의 흐름에 맞는 또는 섹터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지금 흐름이 좋은 섹터는 거의 뻔하죠. 반도체, AI 관련된 주라든가, 그리고 전선, 불이 관련된 거라든가, 에너지 관련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밸류업, 총선 결과 상관없이 중장기적 추진이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흐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고 제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대한상해 금융산업위원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정 정당이 됐건 특정 세력이 됐건 우리 자본시장 붐을 일으킴으로써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때도 그렇고 그 전 대선 때도 다양한 정당들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이라든가 노후 보장을 위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실 거고 당국도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재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는 것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최초 논의될 때와 지금의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형태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과 주가의 건강한 추세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 같은 경우 10년 이상 해왔고 독일도 90년대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거래소 퇴출 등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하라고 해서 바로 답 못 주는 기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편법 거래와 연루돼 여러 차례 경영진이 바뀌거나 사업 공시 없이 급등락 와중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종목 등 불공정 거래와 연계해 계속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의 책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의 흐름과 벗어나 급하게 이익을 취하겠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됐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 정치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총선 패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 투표하셨다 그러죠? 자, 지역구 국회의원석이 몇 석이었나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과 지장이 없기 때문에 254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치보다는 뭐 예측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0석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바라봤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160, 170석을 바라봤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61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90석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뭐 한석, 개혁신당 한석, 그리고 진보당 한석, 이렇게 나와서 총 254석 중에 16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얻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90석으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책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자, 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대파겠죠, 대파. 대파. 이게 뭐지, 대파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파 가격 이 정도면 적당하지 부터 시작해서 몇몇 개로 인해서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선거 유세와 대부분의 곳곳에서 대파가 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관건 선거 논란이 있었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갔던 그곳들은 대다수가 선거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돈뿌리기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선거 전에 그냥 나몰라라 공약들을 하죠. 정책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대파 가격부터 시작해서 수십조의 반도체, 뭐 철도, 항만 투자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동안 뭐 긴축 재정,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돈을 뿌리겠다. 그 이중성에 속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결국 정치인들이 눈치 보는 건 언제인지 아세요? 선거 전이에요. 선거 전에 최대한 눈치 보는 정치인들입니다. 나라 살림을 아껴 쓴다. 해놓고 재정 적자, 부채는 최고치를 뚫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 부자 감세는 대놓고 추진하면서 고물가에 힘드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말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최저치에,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국정쇄신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될까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조만간에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쇄신안이 나올 겁니다. 그 수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이 좌우가 될 겁니다.
자, 넘어와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총선 이벤트랑 별개로 국가 장기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추진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밸류 프로그램은 성장을 위해서, 국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 돈이 기업에게 재투자가 되고 개인 역시도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서 그래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래 나라가 강해지려면 주가가 주식시장이 호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왜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느냐? 저 일단 영어를 잘 못하고요부터 시작해서 그건 우스갯소 얘기고요.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외국보다는 국내가 저에게는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톤앤 매너, 본질을 파악하는데 외국어 해석은 제가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잘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저는 저평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에게는 기회라고 보여졌습니다. 왜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됐냐의 문제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저에게는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밸류 프로그램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 역시도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시장에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모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당장 들리지 않겠지만 저와 함께 발 맞춰서 나가시면 여러분의 자산은 달라질 겁니다. 앞자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 중이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공매도, 금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립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고 나서 계속 여러분에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스터디에서는 훨씬 더 디벨롭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자면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들은 한번 나눠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해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식, 부동산 투자 방향은 아무래도 총선 결과 이후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위기다? 아니요. 지금 보시다시피 매일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좋은 투자 섹터들은 200%, 300%, 50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에 맞춰서 투자하면 될 것이고요. 오늘 정리한 뉴스캔도 그렇고 뉴스캔 실시간에서 그렇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투자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